안녕하세요. 2월의 선관 2월입니다. 오늘은요, 이 홍염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홍염살 관상도 올려드렸지만 오늘은 홍염살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고 홍염살이 없으신 분들도요, 이 홍염살의 기운 가져서 내가 필요한 상황에서 홍염살을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화살과 마찬가지로 이 도화살, 홍염살, 화개살 이 세 가지는요 매력이 참으로 많은 살들입니다. 그래서요 이 세 가지 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댓글들을 볼 때 화개살이 없으신 분들도 참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10명 중에 한 3, 4분 정도가 도화살이나 화개살을 가지고 있으시고 한 5대5 비율 정도로 어쩌면 없으신 분들도 참으로 많은데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허탈하기도 합니다. 저 또한 홍염살, 도화살, 화개살 없습니다. 하지만 없더라도 충분히 그 기운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컨텐츠를 제작해 봤습니다. 재밌게 시청 부탁드릴게요. 옆에 칸에 띄어드린 것은 홍염살의 일주입니다. 이 홍염살을요, 타고난 일주에서 찾는데요. 년지에 있더라도 월지에 있더라도 시지에 있다라고 표현하신 분들도 많지만 두루두루 상담 현장에서 사람들을 관찰했을 때 일주에 있었을 때 강한 기운이 있지 년지나 시지나 떨어져 있는 월지에서는 있더라도 영향력이 미미한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것은 화개살과 도화살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일주 중심으로 보고 일주가 없으면 영향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주에서의 홍염살을 띄워드렸습니다. 없지만 충분히 연도나 월일시에서도 찾아오곤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지고 있는 매력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이런 홍염살도요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티가 안 나신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제대로 활용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일간마다 어떤 글자가 홍염인지 글자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지 그 홍염의 기운을 받을 수 있을지를 봐야 되는데요. 간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간이 내가 봤을 때 간목이나 을목 이렇게 일간에 이 글자가 있다 하면은 어떠한 기운이나 어떠한 환경, 어떠한 그런 마음에서의 홍염이 나오는지 살펴볼 거예요. 간목과 을목은 같습니다. 간목과 을목은요, 오화의 특징, 그러니까 말이죠. 말의 특징을 가졌을 때에 이제 홍염이 좀 더 많이 발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이란, 이 오화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지론을 살펴보면 이 말에 대한 특성을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홍염 버전으로 응용 버전이기 때문에 이 응용 버전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말이라는 글자는 도화성이 상당히 강한 글자입니다. 좌우묘유 이 네 글자는 도화성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특히 말이라는 글자는 도화성과 역마성을 같이 갖고 있는 글자이기도 해요. 이 불의 특성이면서도 말이기 때문에 자신을 피하라거나 화려하게 자신을 드러냈을 때 아, 이 사람 참 매력 있구나 라고 사람들이 많이 느낄만 합니다. 이것이요 일간에 있으면 너무 좋죠. 오화라는 특징이 일간에 딱 있어서 갑오일주라든지 어쩌면 뭐 을오 일주는 없지만 갑오일주 비슷하게 이런 글자가 포진되어 있으면 너무 좋지만 없을 때는요 내가 말의 특성을 흉내내서 내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글자는요 전기나 통신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나 자신을 알리거나 혹은 가르치거나 내가 화려한 곳에서 내가 나 자신을 드러내는 공간에서 커다란 매력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나 을목이신 분들이 홍염의 마음, 매력을 뽐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오화의 특성을 많이 활용해야지 아, 저 사람 도화살이 있나 혹은 매력이 있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매력으로 크게 다가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목과 을목은 오화의 기운, 내가 전자나 통신을 통해서 혹은 내가 조명을 받으면서 혹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주거나 내 자신이 누군지를 널리 알리는 나를 보여주는 직업이나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을 때 홍염의 기운은 배가 됩니다. 그 다음 병화입니다. 병인일주는 특히 홍염살의 대표적인 그런 일주입니다. 병인일주. 그래서 병화의 일간은
호랑이의 특성을 가져야 합니다. 호랑이는 어떤 특성일까요? 바로 리더십, 권력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난히도 호랑이띠는 좀 강하다라고도 표현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호랑이는 리더이자 내가 지도자의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치 쪽이라든지 혹은 유명하시죠? 백종원 씨도 병인일주입니다. 타고나게 이 병화에 인목이 있으면 너무 좋지만 없으신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인목의 특성, 내가 누군가 앞에 나서고 리더가 돼서 누군가를 끌어갔을 때, 그래서 내 기운이 상당히 강하게 내가 카리스마적인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졌을 때 오히려 매력에 그런 홍염의 매력이 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목은요 또 역마살을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지에서 만난 첫사랑 혹은 설레는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꿈꾸기도 하는데 병화일주이신 분들이 특히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험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어떠한 낯선 곳을 여행하면서 이제 생기는 그런 러브 로맨스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정화입니다. 정화는요 정미일주, 홍염의 일간인데요. 이 미토가 없을 때는 이 미토의 일간의 특징을 넣어야 합니다. 이 미토는요 직감, 영감, 그리고 종교, 그리고 희생과 헌신의 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적이고 조용한 글자입니다. 이것을 이제 풀어서 해석을 하면은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내가 헌신을 하거나 무언가를 뭐 알려주거나 가르쳐주거나 도와줬을 때의 모습에서 타고난 매력이 많이 발산될 수가 있고, 또 정화는요 조용한 글자인데 미토까지 내가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정적이고 어쩌면은 신비로운, 말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파악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비주의가 생길 수가 있는 글자이기도 해요. 아, 저 사람 알고 싶다, 알아가고 싶다 하는 글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매력을 발산하기 위해서는 말을 마구마구 많이 하기보다는 오히려 입을 조금 다물고 조용하게 내가 사람들을 좀 도와주거나 그리고 배려하는 모습들에서 홍염의 기운들이 참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이러한 매력들을 어필하고 싶어요. 할 때는 누군가를 도와준 착한 마음, 배려심 있는 마음, 희생하고 착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서, 그리고 자신에 대한 피하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 계속 알아가고 싶다 라는 것들을 또 주변 사람들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무토입니다. 무진일주는 홍염의 상징이죠. 이런 진토의 특성은 무엇이 있을까요? 진토는요 새로운 통합과 결단력이 있는 글자입니다. 용의 글자이기 때문에 기회도 많은 글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시작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많이 보여지고 과감하게 또 정리할 수 있는 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무토를 가지신 분들은 평소에 내가 좀 조용하고 뭔가 내가 내성적인 그런 마음을 가졌더라면 반대로 새롭게 탈피해서 다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토라는 글자는요 새롭게 탈피하는 글자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기존에 했던 것들 반대로 성향으로 내가 표현하거나 보여줬을 때 오히려 매력이 더 배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원래는 조금 많이 나서고 외향적인 성향이라면 내가 홍염의 그런 매력을 좀 가지고 싶을 때는 그와 반대되는 성향으로 그 자리에서 내가 임했을 때 매력이 배가 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기존의 성격과 마음을 조금 탈피해서 아예 반대로 행동을 해보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토도 마찬가지로 이런 진토의 힘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기토이신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요 경금입니다. 경금에는 강아지와 원숭이, 경술, 경신일주가 홍염입니다. 근데 이제 신금일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금은요 커다란 금이면서 날카롭고 지적이면서도 차갑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기운입니다. 그래서요 경금이신 분들이 어떨 때 매력이 좀 배가 될까라고 봤을 때 어쩌면은 좀 지혜롭고 지적인 이미지를 많이 내었을 때, 그래서 감정적인 선이 좀 많은 것보다는 오히려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뭔가 토론의 장이 열렸을 때 그 매력이 배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금은요 호불호가 강한 글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두루뭉실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호불호가 강한 성격들을 띠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내세울 때 배가 되겠습니다.
아는 것들이 많으신 분들 있어요. 책을 많이 읽거나 정보에 능통하신 분들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살리고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요, 신금입니다. 신금은 신유일주 홍염입니다. 유금의 특성을 따라가야 되는데요. 이 유금이 어떠한 글자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유금은요, 참으로 이쁜 글자입니다. 그래서 도화성에서도 특히 으뜸인데요. 이 유금은요, 세공된 보석, 다이아몬드를 뜻하기 때문에 깨끗하고 청렴하고 순수하고 모범적인 그런 성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유금의 이런 기운을 내가 나서기 위해서는 잘 씻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 그리고 내가 향수라든지 내가 나를 꾸밀 수 있는 부분에서 한껏 노력을 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유금은요, 패셔니스타인 느낌보다는 이지적이고 뭐랄까 좀 고급미가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베이직한 그런 부분들로 승부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새롭게 내가 유행을 따라가기보다는 기존의 것들로 좀 우아하고 기품 있게 연출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이야기이고, 유금이라고 하는 것 또한 모범적이면서 칼 같은 성향이 있기 때문에 다가가기 쉽지가 않아요. 신금과 마찬가지로. 근데 그러한 얼음 냉미녀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활용했을 때 오히려 매력이 좀 더 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수입니다. 임자일주는 도화와 홍염이 같이 들어가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매력이 많은 그런 일간 중에 하나인데요. 자수는요, 이 자수라는 글자를 알아야 되는데 이 자수도 도화성이 강해요. 근데 느낌이 뭐냐면 캄캄하고 축축하고 이런 느낌의 글자가 바로 쥐의 글자입니다. 이 자수가 물의 기운을 뜻하기 때문에 축축하고 어두컴컴하기 때문에 이 자수를 내가 조금 활용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 임수일간이신 분들이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섹시함입니다. 그래서 임수일간이신 분들은 섹시함으로 내가 상대방에게 매력을 어필했을 때 그 매력이 홍염의 매력과 합쳐져서 굉장히 강한 매력으로 어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교 모임에서 내가 이 은은한 섹시미를 발산했을 때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운을 알아봐 주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도화성은요, 딱 하고 눈에 띄는 것이지만 홍염은 은은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그렇게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는 느낌을 또 남들은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사주편에 이제 보면은 일진 적는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해당 글자들이 오는 연도 그리고 월, 일 통해서 내가 중요한 모임이라든지 중요한 사람과의 데이트가 있을 때 그 날짜 혹은 그 월에 내가 만남을 이어가면 더욱더 배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거는 이 연도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 월도 상당히 강해서 홍염이나 도화가 들어오는 월에 그 날에 내가 데이트를 한다거나 혹은 중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내 제안이나 혹은 중요한 부분들도 충분히 부드럽게 넘어갈 수도 있고 혹은 데이트 상대라면 나에 대한 호감이 상당히 커질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진편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지고 있는 홍염의 기운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시청 부탁드릴게요. 2월이었습니다.